안녕하십니까, 정지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죠. 3대 지수는 상승 마감이 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84%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야간 선물 시장은 0.52% 상승으로 마무리가 좀 되었고요. 그러면서 한국 시장은 갭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시장이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반등이 제법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60일선 올라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 하락폭의 절반 정도까지 올라와 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하락세대를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지만 이 추세의 상단 자리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21선 자리대도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상대적으로 한국 시장 같은 경우 연초 시장보다는 연초 시장에는 한국 시장이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1월 달을 고점으로 저점으로 기록을 하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 좀 보게 되면 한국 시장은 여전히 이 저평가인 국면이에요. PBR, PER 기준으로 18.3배 MSCI 기준입니다. PBR 같은 경우 0.85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여전히 한국 시장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 급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좀 힘들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상승 신호는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코스닥과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5일선을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견조하게 좀 나타나고 있고 수급적인 부분들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연기금 쪽이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거기에다가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공격적인 매도는 일단 사라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지금은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죠.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잡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매수가 좀 더 우위에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장에 있어서는 미국의 대선 이후에는 트럼프 수혜 주착기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테마성의 흐름들이 상당히 짙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방산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도 나왔었고 조선 쪽에 있어서도 흐름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전력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고요. 머스크의 힘을 실려가지고 로봇 쪽이라든가 자율주행 뭐 이런 쪽이 상승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죠. 여기에 이제 새로운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인공지능 쪽과 반도체 그리고 유리기판 뭐 이런 쪽으로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순환매는 계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이번 주가 돌아 넘어가게 되면 한국 증시는 긴 연휴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 플레이, 종목장이 지속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24일이에요. 24일 날 BOJ 이 부분들이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환율에 대한 영향, 즉 엔케이 청산에 대한 과거에 한번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뭐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안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가급적이면 이 1450원짜리대를 하회해주는 이런 음봉이 좀 나와줘야 돼요. 음봉이 나와주면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추이는 여전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이
여전히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는 전략이 좋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적어놨을 거예요. 썸네일을 좀 보여드렸었는데 여기서 보게 된다면 뭐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결국은 조선 쪽과 방산 쪽 이런 쪽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물 소화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고 전력과 변압기 전선 이쪽도 제법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순환매가 좀 계속적으로 나올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수급 개선주에 대한 수익률이 좀 양호한 그런 사항들이죠. 여기서 보게 된다면 올해에 연기금 쪽에서는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라든가 이런 쪽은 수익률이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뭐 보게 되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제법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뭐 이오테크닉스라든가 아니면 클래시스라든가 이런 실적주들이 많이 빠졌었죠. 디어유, SPG 뭐 폭넓은 섹터에서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사항들인데 성장주 쪽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많이 빠져 있는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업종 대표주들까지도 저가 매수를 좀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긍정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좀 받쳐주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은 계속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수는 뭐 5일선을 계속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5일선 자리대 뭐 2500포인트 초반 정도대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자리대가 만약에 깨진다라면 조정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전에는 종목 플레이를 좀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어제 주말에 나왔던 부분들은 트럼프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행정명령 기대에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거기에 따라 관련주들이 있어요. 우리기술투자라든가 커투스홀딩스, 하나투자증권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죠. 갤럭시아 머니터리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들 종목군들이 최근에 좀 못 올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환매 관점으로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고서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대충 보게 되면 우리기술투자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도 많이 못 올랐었죠. 올랐다가 밀려 내려왔어요.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못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면 순환매 차원에서 이들 종목군들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보는 것도 한 가지 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지금 전력 쪽 같은 경우 좀 제법 올랐기 때문에 일단 이쪽 내에서는 업종 내 순환매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HD 현대일렉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잖아요. 그러면 뭐 LS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 LS일렉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었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후발주들,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도 뭐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때문에 후발주들에 대한 업종 내 순환매도 한번 노려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 무조건적으로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보다는 조금 눌러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 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고르기 좀 이슈가 마무리가 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차익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제는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애들 그리고 각 종목별로 재료가 포진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 이게 K제약바이오 날개달까 뭐 CDMO, 그다음에 시밀러 수의 기대가 뭐 이런 소식이 좀 나왔었어요. 그렇게 된다라면 뭐 삼성바이오라든가 셀트리온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대체적이겠죠. 뭐 바이렉스라든가 녹십자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이 흐름들이 반등이 나와주는지를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찌됐든 순환매적으로 종목이니까 제약바이오 쪽도 눌리는 그런 구간들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을 좀 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좀 보고 있고요. 유리기판 쪽 같은 경우는 제법 올랐습니다. 제법 올랐기 때문에 이것도 따라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러워요.
SKC라든가 필옵틱스 이런 기업들이 좀 제법 올랐죠. YC캠 뭐 이런 기업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못 오른 종목군들에 있어서 순환매가 나와주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 부분들 680주 시장 잡아라 SMR 요 부분들인데 원자력 쪽도 이제 미국과의 분쟁이 해소가 됐죠. 이렇게 되면 이제 수주를 좀 많이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쪽에 있어서는 이제 관심을 좀 슬슬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뭐 지금 보게 되면 뭐 한전 기술이라든가 한전 KPS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엄청 대표주들이죠. 한전 KPS 아니면 두산 에너빌러티 뭐 이런 애들이 대체적으로 대표주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수주가 좀 나오게 된다라면 뭐 일진 파워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성 파워텍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순환매가 좀 나와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진, 에너토크, 우리기술, G2파워, H, 한신기계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중에서 이제 실적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로봇 쪽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HD 현대와 두산 하나 이런 기사가 좀 나왔었어요. 즉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로봇 쪽을 투자를 할 거라면 우선 대기업 쪽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보자.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런 기사거리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대기업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한 번쯤은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섹터들도 여전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이 아직 죽지 않았죠. 그리고 로보티즈 그다음에 로보스타 뭐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보티즈 같은 경우 주가가 아직 밀리지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업종 내 순환매를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트럼프 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탄소 쪽 같아요. 탄소 쪽에 있어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이게 화석연료에 대한 부분들 활용을 많이 할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도 여전히 관심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항공 쪽에 관련 종목군들도 제법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가 매수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일단 결론을 내려봅시다.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는 종목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그러면 섹터 쪽으로 보게 된다라면 반도체 쪽은 여전히 봐야 될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이건 순환매 쪽이 나와주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트럼프에 대한 수혜나 이런 부분들로 놓고 보고 있다면 최근에 쉬어갔던 애들 그런 섹터들을 보게 된다라면 뭐 CCS 탄소 포집이라든가 아니면 자율주행 그다음에 우주항공 뭐 이런 쪽을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로봇 쪽 같은 경우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대장이 죽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좀 나와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취임을 앞두고 있어서 가상화폐들이 움직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다. 뭐 그렇다면 수급이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 수익률이 좀 괜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이 됐든 투신이 됐든 이런 기업들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그래도 괜찮더라. 그 중에서 보니까 실적주들을 매수를 많이 했었고요. 즉 반도체 쪽이라든가 화장품 이런 쪽을 제법 많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뭐 전력 쪽도 많이 매수를 해줬었고요.
이런 쪽 매수를 많이 해서 이런 쪽을 본다든가 아니면 저가 매수를 나서고 있는 것도 2차 전지 쪽에 있어서도 저가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즉, 반도체나 화장품, 전력 추세가 살아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추세적인 대응을 할 거냐, 요 부분들이고, 2차 전지는 바닥을 탈피하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성향은 다르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시장에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일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네, 영상을 보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해놓게 되면 저녁 때 공부방을 하고, 그다음에 시황글 올렸을 때 알림이 뜨니까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